시킨다는데 다 안 되더라고. 이건 진짜 중요한 데 이게 운을 쌓는 방법이거든. 돈이 들어오겠지만은 더 큰 게 나가버리는. 콘텐츠를 파는 거랑 콘텐츠 마케팅이랑 좀 구분해서 생각하긴 해야 되는 거거든요. 보험은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 편견일 수 있지만 난이도가 조금 높은 영업인 것 같은데. 그쵸. 당시에 이제 보이지 않는 거를 파는 것 중에 제일 높은 거라고 얘기를 했고, 저도 당연히 너무 힘들었고, 당시에 저는 대학교 4학년이었어요. 졸업도 안 한 상태였고, 저도 10년 학교 다닌 거였거든요. 저도 한 8년. 네. 그러니까 그 시간을 공부에다가 투자하고 돈도 엄청나게 세게 투자했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내가 만들어진 모양이 요 모양이면은 제대로 두드려 맞지 않는 이상 정신 못 차린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그럼 그러다가 디지털 프로덕트로 넘어오게 된 뭐 아이디어의 발견? 이런 거는 보험 왕이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사실은 어떤 힌트를 찾긴 했었어요. 그때도 저는 이제 굉장히 게으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성과가 안 나오면 욕먹고 그러니까 그건 또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퍼포먼스를 내야 되는데 이게 굳이 그분들이 원하는 건 다 그거였어요. 뛰어나가서 사람 만나고. 근데 결과는 안 나오는데 그걸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짜증나고 싫고 막 그래서 트위터를 처음에 시작을 했었고 한 10,000명까지 모았었어요. 오. 금융 상식과 관련된 뭐 약간 이런 것들을 트위터에 팁이랑 정보를 준 거네요? 네네 오. 그런 것들을 계속 올리면서 팔로워를 쌓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강의 같은 걸 열었었어요. 출근을 많이 안 하더라도 성과가 나니까 터치를 안 하더라고요. 트위터도 막 검색이 돼요. 해시태그로. 사실은 이제 리크루팅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쵸, 사람 같이 일하는 사람을 네. 모으는 거.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저한테 리크루팅도 안 하고 뭐 이런다고 취업 뭐 이런 걸 검색했는데 취업이 뜨는 거예요. 친구 신청하고 설명회 뭐 이런 거 모으는데 진짜 어렵게 모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냥 하루 딱 해가지고 폼 해가지고 30명 쫙 모은 다음에 DB 탁 던져주고 와. 알아서 하세요 하고 전 탁 가버렸어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출퇴근이 이제 문제가 없어진 거죠. 되게 시간적인 자유가 계속 늘어나네. 근데 어리고 대학생이고 하다 보니까 이 상품에 대한 이 결이 맞지 않는 부분이 확실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내 사업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관련된 실험을 많이 했었어요. 그 당시에 이미 하루 만에 책을 만들어가지고 PDF를 그때부터 팔았었고 20페이지짜리를 전 10,000원에 팔았었거든요. 오. 이게 2013년? 12년? 뭐 이때. 이미 검증이 어느 정도 다 끝난 상태로 진짜 들어가신 거네요. 네, 그때 이미 저는 되게 신세계라고 생각했어요. 이미 저는 그때 핸드폰만 가지고 입금됐네 이렇게 했었거든요. 요즘 PDF 약간 열풍이잖아요. 네. 대표님이 앞으로 알려주실 노하우들이 진짜 많지 않을까. 왜냐면 시행착오를 이미 많이 하셨으니까. 책에 굉장히 이런 노하우들, 몇 년간의 노하우를 많이 담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와이프분 사례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대표님 인스타그램이나 SNS를 보면 아이 사진이 사실 90% 이상? 뭔가 마케팅하는 사람 같은 느낌 안 나게 누가 보면 그냥 애기 아빠다. 와이프도 그 이제 육아를 하게 되면서 회사를 그만두냐 마느냐 이 결정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와이프의 커리어가 뭐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외국계 은행에서도 금방 이렇게 임원이 됐던 와이프랑 진지한 대화를 나눴던 거는 지금 당신이 거기서 쌓는 커리어가 당신을 위한 거냐 아니면 회사를 위한 거냐 라고 했을 때 당연히 그 회사 그 거대한 기업을 위한 거죠. 대화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당신 뭘 좋아하는지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 이런 대화를 아주 매일매일 나눴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는 행복한 미래는 어떤 그림인지 아이가 나오기 전에 아주 명확하게 자주 그렸었고 그게 이제 동기부여를 되다 보니까 과감하게 이제 회사를 그만둔 거죠.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어서 하나의 아이템이 정해졌고 그리고 또 정부 지원 신청을 해서 초기에 또 한 5천만 원 지원을 받았고 또 1년 뒤에 또 한 7천만 원 또 추가로 지원 받았고 그 과정 중에 1억 이상의 매출을 또 올렸고 아이를 다 보면서 할 수 있는 구조의 사업 비즈니스 모델로 모든 걸 다 그렇게 설정을 했죠. 왜냐면 저는 과거에 이미 보험할 때부터 그런 식으로 어떻게 돈을 버는지에 대해서는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액션만 가지고 돈이 벌리도록 하는 거 잘 되고 있죠. 그러니까 아이와 시간 진짜 많이 보내시면서 아이들이랑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그거를 커버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이 들어오는 것만으로 저는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선택할 수 있는 거. 온라인 베이스로 모든 게 또 자동화되어 있고 콘텐츠가 대신 영업해주고 약간 이런 식의 구조를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도 줄이거든요. 컨텐츠가 영업하도록 하지 않고 사람을 쓰게 되면은 이 맞아요. 감정 소모가 힘들어요. 너무 커요. 힘들어요. 근데 얘네는 콘텐츠는 뭐 우리 말 안 듣진 않거든요. 그 와이프분의 사업과 대표님의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렇게 성장했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이 책에 담겨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책 얘기를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뭐 그냥 거북이가 좀 표현을 해주는 것 같은데 저는 한국에서 살기 힘든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항상 느리다는 소리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 그럼 뭐 먹고 살래? 뭐 먹고 살지? 그리고 직장에 적응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티를 안 내야 되는데 싫은 티도 막 나고
근데 나 같은 사람들이 정말 세상에 나밖에 없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진 않을 것 같았어요. 내가 왜 이 제도권 안에서만 맞춰 살아야지만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들의 속도에 맞춰야지만 정말 잘 사는 걸까? 왜 세상은 다 그것만 답이라고 하지? 이렇게 힘겹게 살고 있는 모습을 아이한테 보여주면서 이게 답이야라고 얘기했을 때 그 생기는 죄책감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미치겠는 거예요. 좀 오기를 품었던 것 같은 게 세상이 살라는 것과 정반대로 살아도 괜찮다라는 걸 나는 반드시 보여주겠다. 그걸 내 아이한테 보여주겠다라고 결심을 단단하게 했죠. 거북이가 산을 오르면 안 되는데 자꾸 사람들은 산에서 토끼랑 경주를 시켜버리니까 그쵸. 토끼는 중간에 뭐 잠 자서 이겼다는데 이제 한번 그렇게 지고 나면 토끼는 다시는 잠을 들지 않죠. 우리는 거북이가 살 수 있는 바다를 찾았어야 되는데 산에 계속 맞춰서 살았던 거죠. 저는 그냥 바다를 만들고 싶었어요. 보여주고 싶었고 저같이 사는 사람들 내성적이고 좀 게으르고 좀 노는 거 좋아하고 아이랑 시간 보내는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 뭐 7년 정도 그렇게 살고 있죠. 이게 한 번에 되느냐 이런 건 아니죠. 생각을 그쪽으로 바꾼 다음에 행동을 그쪽으로 반복적으로 해야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고정관념 같은 게 깨지면서 바뀔 수 있는 거지. 저는 절대로 한 번에 바뀔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거북이 같은 분들한테 영감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행복 저는 만들 수 있다 생각하고요. 자녀한테 사랑을 줄 수 있는 여유를 조금이라도 선물을 해주고 싶어요. 이 책을 통해서. 그러면 그 자녀들이 다음 세대에 또 그 사랑을 전파해 줄 거고 지금 어쨌든 제 가정으로 그걸 구현해내고 있고 제 주변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출퇴근을 하지 않고 돈을 벌고 아이와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대표님께 배우고 싶어서 찾아갔던 사실 가장 큰 게 방금 얘기하셨던 시간에 대한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야 어떻게든 내가 잘하면 벌 수 있는데 돈을 벌면 벌수록 시간이 자꾸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굴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하고 사업을 하는 거, 뭐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걸로 해법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사람을 대면하는 것도 사실은 너무 힘든 일이고 그리고 저도 이제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의 일들이 너무 걱정이 되면서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내가 좀 안정적으로 무언가를 구축할 수 있을까. 그리고 단기간에 바짝 잘 되는 건 저도 너무 바라지 않거든요. 안정적으로 좀 멀리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이 저한테도 조금 힌트가 많이 되어줘서 약간 저희처럼 결혼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행복한 가정을 이끌고 싶으신 분들한테 진짜 많이 도움이 되겠다. 약간 공감대가 진짜 많이 형성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네. 20대를 열심히 살았지만 결과적으로 이 길이 나한테 맞나? 저는 진짜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넌 대기업 왜 안 가?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저도. 거기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만의 길을 찾는 사람들한테 저도 콘텐츠 마케팅은 진짜 너무나도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네. 많이 같이 읽고 싶은. 네, 저는 뭐 세상에 정답이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은 자꾸 정답이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여유가 없냐라고 그냥 의문을 좀 던지고 싶어요. 그 길 걷지 않는 아이들한테 왜 자꾸 일탈했다라고 얘기하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난 너무 그게 안타까웠어요. 전 지금 세대에 바뀌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저는 어쨌든 이 메시지를 계속 뿌릴 거고 아마존에다가도 책도 내고 이러는 게 세계적으로 문제예요. 이게 제 자녀들이 자기의 삶을 그렇게 좀 다양하게 정답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그 자유 속에서 살게 하고 싶어요. 이 책과 그리고 대표님이 운영하신 유튜브도 있잖아요. 브런치도 있고 그것들은 제가 하단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대표님의 채널도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영광이었습니다. 아유. 저는 이 책 판매 자체도 컨텐츠 마케팅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마케터라면은 그런 걸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책 이름으로 검색을 해보시면은 무료로 뭐가 퍼지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무료로 먼저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무료로 보시게 되면 반드시 제 책을 사게 돼 있는 그런 구조라는 거를 한번 체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책이 나오기도 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콘텐츠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그 구조를 몸으로 직접 체득을 해보시고 책을 보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저는 꼭 한번 검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직접.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